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 묘하게 불편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보내는 그 쎄한 신호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존 본능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한 해 이혼 건수는 10만 건에 육박하고 이혼하는 부부의 80%는 연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단점 때문에 헤어진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을 비극의 대부분은 예고편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사람을 고쳐 쓰는 곳이 아닙니다. 연애 때의 사소한 단점은 결혼이라는 고압 챔버에 들어가는 순간 10배로 증폭되어 터져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10가지 유형을 분석해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유형은 듣고 나면 당신의 연애관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 30년을 구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과 페닐에티라민이 분비되어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핑크 렌즈 효과를 겪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상대방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대화 패턴만 분석해도 15분 안에 90%의 정확도로 이혼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은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데이터 과부하 상태에서 오는 결론입니다. 연애할 때 싸우는 이유가 결혼 후 이혼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유형들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명확한 심리적 결함들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책임 회피형 인간, 즉 통제 소재가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를 통제 소재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식당 음식이 늦게 나오면 알바생 탓, 차가 막히면 신호등 탓, 자신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사 탓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비난의 화살이 정확히 당신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과할 줄 모릅니다. 미안해라고 말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 당신은 억울함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정적 고스트, 회피형, 애착 유형입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할 순간에 입을 닫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담쌓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관계의 독약과도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신체가 물리적으로 칼에 베었을 때 느끼는 고통과 똑같은 부위입니다. 즉 상대방의 침묵은 당신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신비주의나 쿨함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결혼 후 육아나 재정 문제 같은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가 증발해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혼자 전쟁터에 남겨진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르시시스트, 그 중에서도 초반에 과도한 애정 공세를 퍼붓는 유형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운명이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라며 선물과 칭찬을 쏟아붓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밑밥 깔기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완벽한 이상형으로 추켜 쓰다가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차갑게 돌변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의 패턴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불안함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유형이 눈에 보이는 빌런이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유형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스텔스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특히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이 유형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특징일까요? 세 번째 유형은 EQ0,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 해결책부터 제시하며 왜 울어운다고 해결되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위에 깊게 보십시오. 물론 이성적인 판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90%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입니다. 다니엘 골먼 박사는 감성지능이 관계 만족도의 가장 큰 예측 지표라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무인도에 갇힌 것보다 더 끔찍한 고립감을 줍니다. 당신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밥은 뭐 먹어라고 묻는 배우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벽하고 대화하는 기분, 그것이 당신의 평생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통제광,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이걸 사랑이나 질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옷차림을 단속하고 누구와 만나는지
분단위로 확인하고 이성 친구 연락처를 지우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망상장애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소유물로 여기는 겁니다. 통제는 중독성이 있어서 결혼 후에는 당신의 경제권, 인간관계, 심지어 생각까지 검열하려 들 것입니다. 구속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십시오. 6번째 유형은 성장 거부형, 몸만 큰 어린아이입니다. 결정 장애가 있어 점심 메뉴 하나도 못 고르고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순해 보여서 결혼 상대로 좋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결혼은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뒤로 숨습니다. 결국 당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이끌어야 하며 배우자가 아니라 큰 아들, 큰 딸을 키우게 되는 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하는데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혼 생활을 만성 피로로 몰아넣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격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을 박살내는 파괴자들입니다. 7번째 유형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고 충동적으로 소비하며 저축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전두엽의 충동 조절 기능이 약한 것입니다. 연애할 때야 욜로족이라며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혼 후에는 빚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이 됩니다. 결혼은 생활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문제는 곧 생존 문제입니다. 금전적 무책임함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테러와 같습니다. 8번째 유형은 전 애인에게 집착하거나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툭하면 내 전 여친은 안 그랬는데 혹은 전 남친이 선물해 준 거야 라며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옵니다.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거나 아직 과거의 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대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는 가스라이팅의 온상이 됩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의 파트너에게 집중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9번째 유형은 분노 조절 장애와 회피형이 결합된 유형입니다. 평소엔 잘하다가 술만 마시면 돌변하거나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사이클입니다. 폭력성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훈련이나 치료 없이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끝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9가지 유형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책임 회피, 공감 능력 결여, 통제, 경제적 무능, 폭력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노력하면 바뀔 거라는 기대, 그것이 당신을 지옥으로 이끄는 티켓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유형이 남았습니다. 이 10번째 유형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영상을 끄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앞에 9가지 유형을 피해도 결국 불행해집니다. 과연 그 마지막 유형은 누구일까요? 대망의 10번째 유형은 바로 구원 환상에 빠진 당신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9가지 유형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애인 이야기네라고 생각하며 정작 본인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으셨나요? 심리학에는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를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쓰레기였다면 그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의 레이더가 고장난 것입니다.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가 끌리는 이유는 뇌의 도파민 회로가 불안정한 보상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사랑을 주면 이 사람이 바뀔 거야 라는 구원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재활센터 원장이 아니고 결혼은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려다 당신마저 함께 병들어가는 공의존 관계가 될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뜨끔했다면 인정하십시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쳐 쓰려 하지 말고 이미 완성된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니 너무 거창하거나 부담스럽게 들리시나요?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을 찾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유니콘처럼 환상 속에나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완성된 사람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쳐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 기초공사가 튼튼해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가 났을 때도 당신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미안하다는 말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용기라는 걸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싸운 뒤에 잘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문제도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보기에 좀 밋밋하거나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터지는 자극적인 연애는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금방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반면 안정적인 사랑은 온돌처럼 은근하고 오래갑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당신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투자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유형은 당신의 투자금을 몽땅 날리게 만들 부실 기업 리스트와 같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멈춰야 할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수백만 년의 데이터가 더 축적된 결과입니다. 쎄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용기 내어 그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행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최악의 빌런은 몇 번째 유형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